호돌이 썰툰. 알라딘은 마을에서 유명한 떠돌이 절도범, 즉 좀도둑이었다. 하루하루를 도둑질로 살아가던 알라딘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예쁜 여자를 발견하곤 그녀를 납치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된다. 그렇게 예쁜 여자를 감금하고 살아가던 중 왕궁의 병사들이 자신의 집으로 쳐들어온다. 알라딘이 납치했던 예쁜 여자의 정체가 사실은 왕궁의 공주였기 때문이었다. 이 자를 지하 감옥에 가두고 일주일 후 사형에 처하도록 해라. 그렇게 머리끝까지 화가 났던 왕은 알라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날까지 무거운 마음의 시간을 보내던 알라딘. 그러던 중 왕궁에 공주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알라딘이 공주를 납치했을 때 생긴 알라딘의 자식이었다. 왕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알라딘과 공주의 혼인을 수락했다. 하지만 왕은 항상 알라딘을 못마땅히 여겼고 그런 알라딘을 항상 모욕하고 구박주기 바빴다. 어쩔 수 없이 알라딘과 혼인을 시키긴 했지만 그를 진정한 사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자파라는 사람의 신하가 알라딘에게 접근하게 된다. 자파가 당신에게 이걸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파입니다. 저는 쿠데타를 일으켜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계획입니다. 왕의 술잔에 독을 타주십시오. 그렇다면 금보와 함께 당신을 새로운 왕국의 영웅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왕한테 날마다 구박만 받고 사는 게 싫었던 알라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자파의 쿠데타를 돕기로 결정했다. 결국 왕을 독살하게 된다. 그렇게 왕국은 자파의 세력들이 점령하게 되었다. 왕 암살의 대가로 금보화를 기대하고 있던 알라딘.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파의 병사들은 오히려 자파를 도운 알라딘을 잡기 시작했다. 알라딘이 왕을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다 자파가 시킨 겁니다. 아니에요. 자파는 자신을 도왔던 알라딘을 오히려 역적으로 몰기 시작했고 알라딘은 열심히 그것이 자파의 계략이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 알라딘은 사형을 당했고 자파는 왕의 대리인으로 왕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쌍둥이 형제가 살고 있었다. 흥부와 놀부는 부모님에게 돈을 상속받아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중 동생 흥부는 사실 부모님에게 받은 돈으로 술, 여자, 노름에 빠져있는 망나니 같은 동생이었다. 흥부는 결국 모든 재산을 노름에 탕진하게 된다. 그는 곧바로 쌍둥이 형인 놀부를 찾아갔다. 형님, 돈 한 번만 빌려주십시오. 또 노름으로 잃은 것이냐?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을 거라 약속하면 그때 빌려주겠다. 정말 다시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 제발 돈 좀 빌려주십시오, 형님. 동생의 간곡한 애청에 마음이 약해진 놀부는 결국 흥부에게 많은 양의 돈을 빌려주게 된다. 하지만 흥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돈마저 다시 노름에 탕진하게 되었다. 다시 놀부를 찾아간 흥부. 하지만 이번엔 놀부가 단호히 흥부를 쫓아낸다. 흥부는 형이 미웠다. 돈도 많으면서 고작 빌려주는 거 몇 푼이나 한다고. 결국 형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된 흥부. 그는 결국 아주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된다. 흥부가 세운 계획은 이랬다. 복면을 쓰고 길 가는 어린 여자아이를 유괴하여 어두운 밤에 자신의 얼굴을 살짝만 보여준 후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흥부가 아이들을 납치해 데려가는 곳은 다름 아닌 쌍둥이형 놀부네 집이었다. 흥부는 놀부 몰래 납치해온 아이들을 놀부네 집에 있는 곳간 기둥에다 묶고 나오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며칠 후 마을은 떠들썩했다. 누군가가 여자아이를 유괴해 갔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유괴범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때 흥부는 아내를 시켜 놀부가 유괴범이래요. 놀부의 집에 여자아이가 있대요. 라고 소문을 내게 하였다. 그렇게 마을엔 놀부네 집에 유괴당한 여자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놀부네 집을 쳐들어가기 시작했다. 어서 나와라 유괴범! 우리 마을에서 당장 썩 꺼져버려! 이보소, 나는 유괴범이 아니오. 그렇게 수상하다면 내 집을 뒤져보시오. 마을 사람들은 놀부네 집을 샅샅이 뒤졌고 놀부네 곳간 기둥에 묶여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꼬마야, 여기 어째서 묶여있는 것이냐? 저 사람이 저를 납치했어요. 제가 얼굴을 봤어요. 여자아이는 어두운 밤에 봤던 모습을 최대한 더듬어 흥부가 똑같이 생겼던 그의 쌍둥이형 놀부를 지목했다. 무슨 소리요? 내가 아니오. 내가 아니란 말이오. 결국 놀부는 아이를 납치한 죄목으로 관아로 끌려가 사형을 당하게 된다. 쌍둥이형인 놀부가 자신과 똑같이 생겼음을 이용한 흥부의 무서운 계략. 결국 흥부는 그렇게 놀부를 죽이고 그의 재산을 독차지, 평생을 노름에 빠져 살았다고 한다. 그렇게 쌍둥이인 놀부가 억울한 누명에 사형을 당하고 못된 흥부가 놀부의 재산을 독식한다는 잔혹한 이야기이다. 옛날 어떤 마을에 제크라는 아이가 자신의 아빠와 단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크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남자가 생겨 몰래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어린 제크가 상처를 받을까봐 거짓말을 했죠.
네 엄마는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에 갔단다. 천국에서 틀림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다. 제크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엄마를 만나러 가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죠. 한편 그러던 어느 날 제크는 다른 날처럼 집에서 키우는 암소를 장터에 팔기 위해서 소 고삐를 쥐고 시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뒤에서 웬 할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얘야, 어디에 가는 중이니? 시장에 가요. 이 소를 팔려고요. 그 소 나에게 팔지 않으련? 그렇게 말하자마자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강낭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낭콩과 소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제크는 겨우 하나를 가지고는 아빠에게 혼이 날 것 같아서 더 많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콩이 아니다. 이걸 뿌리면 하룻밤 만에 콩나무가 쑥쑥 자라 하늘까지 닿는단다. 그러면 천국에도 올라갈 수 있지. 네? 천국이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엄마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제크는 서둘러 강낭콩과 소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제크가 할아버지에게 고삐를 넘겨주자마자 할아버지는 소를 갈기갈기 찢어 무서운 기세로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이다! 그것을 보고 있던 제크는 공포감에 휩싸여 도망쳐버렸죠. 제크는 집에 오자마자 아빠 몰래 아까 할아버지가 준 콩나물을 바닥에 심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콩나무는 할아버지의 말대로 무럭무럭 자라 하늘 끝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제크는 그것이 엄마가 있는 천국으로 통하는 사다리처럼 여겨졌습니다. 물론 콩나물을 준 할아버지가 소를 먹는 모습이 생각나 무서웠지만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제크는 정신없이 콩나무로 달려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얀 솜 같은 구름을 몇 덩이 빠져나가 계속해서 올라가자 마침내 하늘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제크네 마을과 같은 전형적인 시골 동네 같은 모습. 제크는 마을의 중앙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 제크의 맞은편에서 거대한 거인 2명이 다가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전날 자신에게 강낭콩을 넘겨줬던 할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괴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누가 봐도 자신의 엄마였습니다. 엄마! 누구니? 누군진 몰라도 참 맛있게 생겼구나. 행방불명된 줄 알았으나 수년 만에 도깨비가 되어 나타난 엄마. 제크는 이 모든 게 강낭콩을 건넨 할아버지의 계략이란 걸 알아차렸지만 그것은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제크는 이미 엄마에게 먹혀 다시 그녀의 뱃속으로 돌아갔으니까요. 피터팬은 어릴 때 희귀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8살 이후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병. 피터팬의 병을 잘 알지 못했던 마을 사람들은 13살이 되도록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는 그를 보며 악마의 저주에 걸렸다며 피터팬을 손가락질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늙지 않은 피터팬을 낳은 피터팬의 엄마 조안나가 마녀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병이 돌아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던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무지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그러자 사람들은 그 화살을 피터팬의 엄마 조안나에게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마녀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피터팬의 엄마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린 거예요. 맞아요. 그 여자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어요. 마녀를 죽입시다. 마을 사람들은 칼과 도끼 그리고 창을 챙겨 하나둘씩 피터팬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곁에서 이 소식을 들은 맥스. 그는 조안나를 사랑했던 만큼 마을 사람들이 조안나를 죽일 거라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쏜살같이 피터팬의 집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알렸죠. 조안나, 이곳은 위험해요.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마녀라 생각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이리로 오고 있어요. 어서 도망쳐야 해요. 하지만 그러면 아들이... 마음이 착했던 조안나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보다 자신 때문에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진 않을까 하는 사실이 걱정되는 듯하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볼 테니 당신이 피터팬을 데리고 안전하게 도망쳐주세요. 저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결국 조안나는 아들 피터팬을 대신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피터팬과 맥스는 무사히 집에서 도망칠 수 있었죠. 그들은 한참을 걸어 네버랜드의 깊은 숲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맥스가 말했습니다. 네버랜드 숲은 어린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단다. 나는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라면 충분할 거야. 이곳은 마을 어른들로부터 안전할 테니 부디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피터팬은 슬펐지만 맥스와 이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네버랜드 숲속에서 한참을 걷게 된 피터팬. 그는 그 안에서 요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정들은 인간들을 강하게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인간인 피터팬을 보자마자 죽일 기세로 달려들어 버렸죠. 놀란 피터팬이 말했습니다. 잠시만, 나도 인간을 증오해. 그들은 내 어머니를 죽였어. 난 어머니를 대신해서 꼭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그 순간 팅커벨이라는 요정이 흥미롭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 하나를 네 앞에 데려다 줄게. 그 사람을 죽여봐. 그럼 그 말을 믿어주지. 피터팬은 그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요정들은 한 남자를 데려오게 되었고 그에게 쓰여있던 복면을 벗기자 놀랍게도 그 사람은 자신의 탈출을 도왔던 어머니의 남자친구 맥스였습니다. 피터팬은 주저했습니다. 차마 자신을 도와준 남자를 죽일 순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해? 계속 망설이면 우린 널 믿어주지 않을 거야. 피터팬? 피터팬 여기서 뭐하는... 결국 피터팬은 자신을 도와준 남자를 자기의 손으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피터팬의 첫 살인. 피터팬은 자신의 속에서 왠지 모를 희열감이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이후 요정들은 피터팬을 인간 살인병기로 키우기 위해 인간들을 잡아올 때마다 피터팬에게 죽이라고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되는 살인에 피터팬 역시 점점 살인에 무감각해져 가고 있었죠. 죄책감이란 게 사라진 피터팬은 더 나아가 마을의 아이들을 꿰내어 그들에게 어른들은 못된 존재라고 세뇌시킨 후 아이들이 직접 어른들을 죽일 수 있도록 무시무시한 살인 방법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피터팬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최악의 어린이 살인 집단이 탄생한 것이죠. 웬디가 만났던 네버랜드의 순수했던 아이들은 사실 세상에서 제일 악명 높은 어린이 살인단이었습니다.